자, 큰 사발을 말려버리고는 돌을 옆에 내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어요. 그렇게 거들빼기로 석자를 해치우고 으윽 하고 트름을 꼭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나 이러는 거예요.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가 휙 하고 이제 하고 달아오르고 귀뿌리가 맑게 익어갔어요.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속이 풀린다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네,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했던 거, 화가 났던 거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진수를 불러요. 진수야, 버럭 소리 질러요. 이리 들어와 보래. 그러니까 어기저기저기 들어오는 거지. 그지? 아빠한테 좀 서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하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왠지 다리 불편한 걸 티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 코 언지를 싹 다 깎아냈어요. 마 아무데서나 묵으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 좀 지금 뭐예요? 아들한테 국수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곱빼기로 달라고 그러고 맛있게 참기름도 좀 쳐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야 옆에 내는 코로 쭉 웃으면서 만두 옆구리를 살짝 이제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들었어요. 아들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만두는 고기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들이 이제 다쳐서 왔으니까. 자,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묵을래 하는 거죠. 자, 여기 부분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소재, 여기 중요합니다. 주막이라는 장소, 국수, 그 다음에 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일단은 주막이라는 것은 이 만두가 분노했던 것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제 슬픔을 느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장소고요. 그리고 만두하고 진수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장소라 볼 수가 있고 술은 만두가 이제 화간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똑같아요. 진정시키는 거죠. 주막이나 술이나 둘 다 만두의 마음을 진정시킨다라는 공통된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두가 진수에 대한 연민 그죠? 그래서 아이고 저 녀석 어떡할까 이제 걱정되니까 술을 또 마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연민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 국수는 진수에 대한 만두의 사랑. 앞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진수한테 주려고 뭐 샀죠? 이제 고등어와 같은 개념의 소재라는 거, 같은 상징적 소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는 여기 날씨가 있다. 이렇게 거문단에 보면 의신연스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다 쓰면 돼요. 의신연스럽다. 몹시 스산하고 쓸쓸하다 이런 뜻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를 여기 보면 어느 부분이 있냐면 거문단 조금 내려와서 여기 옵섬이라는 말이 있어요. 후딱딱 그죠? 옵섬 여기 평소와 다른 모습에서 바로 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옵섬 여기 좀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리면 여기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기에 아래쪽에 달린 헝겊, 옷썹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냥하지 않아요. 상냥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뚝뚝하다 이런 게 무뚝뚝한 뚝뚝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 거만스럽게 하는 트름 여기 나와 있네요. 개트름, 그죠? 여기 부분에 위 부분. 그다음에 개트리 이런 귓바퀴가 뺨에 붙은 거 귓뿌리라고 얘기해요. 귓뿌리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기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색이라고 해서 한 그릇 주소라고 해서 이게 봅시다. 여기를 보면 기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1번이었습니다. 공통된 소재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 볼게요. 쉬고. 자, 그런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뚱으로 접어들었어요. 아까와 같이 만두는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진수를 앞세웠어요. 진수를 앞세웠다는 건 뭐예요? 진수를 지켜보는 거죠. 진수를 이제 드디어 지켜보는 거죠. 마음이 좀 풀려서 진수의 모습을 지켜본다. 지팡이를 짚고 찌꾸둥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요.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 달랑달랑 춤을 추었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들어 마셔서 그런지 뱃속에서 우구우구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후 내불어보니 정신이 아른해서 이러셨습니다. 자, 만도의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진 거. 이제 드디어 이제 물어보죠. 진수야, 예, 니 어찌다 그러던 전쟁하다 일 안 됐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시대적 상황이 나타나는 단어네요. 수류탄 쪼가리, 수류탄도 마찬가지고. 시대라고 해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니까 묶어서 시대라고 쓸게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시대적 상황,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문제예요. 수류탄 쪼가리에 얼룩났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다. 병원에서의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찌 살까 싶습니다. 다리 잃어서 굉장히 절망하죠. 그죠? 어찌 살긴 뭐 어찌 살아. 목숨만 붙어있습니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요. 나 봐라. 파라나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봄에 남 볼 때 그죠? 조금 화면 바꿔볼게요. 남 볼 때 좀 안 좋아.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자, 만도가 아들을 위로하는 대사들을 한번 조금 눈여겨볼게요.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아넘은 편이 낫겠어요. 다리가 없어놓으니 첫째 걸어댕기가 너무 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만 뭐하노. 손을 지대놓으냐 이리 뜻대로 되지. 자, 위로하고 있죠. 자, 아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도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는 네가 하고 나당기면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순환을 이겨내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나왔어요. 야, 서로 우리 불편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나당겨서 하는 건 내가 하고 집에서 하는 건 네가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 향해 지그시 웃어줬습니다. 아들이 힘겨워하니까 위로를 해주죠. 술을 마시면 이래 오름이 아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 입에 물고 왜냐면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그곳에서 본 진수는 아버지가 고등어 이리 주소 라고 해서 대신 튼 거예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마침 떨어져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어요. 볼 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 고등어를 바라봅니다. 서로 어떻게 한 거야? 힘을 합치네. 협력하는 이게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 민족의 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협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절정보 볼게요. 개천뚝에 이루었습니다. 자, 거기 뭐가 있었어? 아까 건너 외나무 다리가 있었죠. 외나무가 다리가 있는 그 시냇물이에요.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다리 하나밖에 없잖아. 못 건널 것 같거든. 그죠? 물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밑바닥은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외나무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가지고 바지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없자 뭐냐 서로 힘을 합치자는 얘기죠. 그지? 아들이 힘드니까 자기가 힘을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오네요. 그죠?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골 짐수 앞으로 밀어요. 내밀어요. 짐수를 팍 난처하면서 아버지 등에 엎으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듯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매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뻗쩍 내밀어서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습니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어요.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라고 해서 자 부자간의 어떤 화합 그지 서로 그지 그런 것들 보여준 장면이고요.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눈을 칙 감으면서도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 굵은 목줄기는 만도의 강한 생명력 그죠 아까 생존력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도는 아랫불을 힘을 주면서 끙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네요. 외나무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든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 잘못 만나서 진수 니도 신세가 참 똥이다 똥! 라고 해서 진수 신세를 안타까워하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보기 더럽게 없지 라고 해서 서로를